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4일 마감 후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얘기했던 S넷이 있죠, S넷. S넷이 차기 스마트폰 핵심 신기술로 홀로그램 탑재 소식에 요 홀로그램 탑재 소식에 관계사인 이제 삼성전자 홀로그램 시스템 공급부가 요 갤럭시 S11 11에 홀로그램 기능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요 3D 팩토리를 통해 홀로그램 관련 콘텐츠와 시스템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넷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죠. S넷은 지금 중국을 통한 그 원격 의료, 그 자회사를 통한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X넷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복합 재료에 의해서 지금 이제 추세가 모아지고 있죠. 복합재료. 이 복합재료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마치 파워넷. 파워넷 역시도 복합재료죠. 예, 파워넷이요. 이 복합재료가 힘이 모이면 그때 이제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예스넷도 조만간 시세를 분출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출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재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재료들이 모이면서 한번 분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넷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S넷 차트입니다. 오늘은 좀 빠졌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S넷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월봉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선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5월선. 그러면 5월선에서부터 만약에 시기가 맞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를 먹으러치라는 거죠. 이 추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추세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번 달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꼬리를 다시 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꼬리를 이렇게 단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지만 추세가 한 번쯤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S넷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이죠. 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향 돌파시키고 갈 확률도 있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려서 갈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S넷 같은 경우 관심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넷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6만 개인 투자자한테 날벼락. 인보사 사태로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코오롱 티슈진이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한번 코오롱 티슈진 한번 차트를 볼까요? 예,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정지 중이었네요. 좀 뭐랄까 좀 그런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겠죠. 딴 데 정신이 다들 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진단 키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식약처 수출용 허가 승인이 난 데는 이제 이렇게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 유바이로직스, 젠바디, 필로시스, 레비젠, 치지 녹십자 MS, 엔디포스, 랩지노미스 등이 식약청
식약처 수출용으로 허가가 받은 거예요. 수출용. 근데 이제 미국 지금 평가, 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PCL, 수전텍, 바디텍 매드고 미국에 지금 현재 판매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과 BBB. 결국 센트리온 관련된 그 진단 키트, 항원 진단 키트는 이제 요 하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요 세 군데가 이제 그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허가만 미국 그러니까 외국 해외 판매 허가만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해외에서 뭐 활발히 수출되고 뭐 항원 진단 키트로 이렇게 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 휴마시스니 뭐 유바이오 로직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앤디포스 이런 거요. 랩지노믹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해외에서 허가만 승인받은 상태고 뭔가 계약권이나 이런 거는 아직 크게 나온 게 없나 봅니다. 아무래도 실적은 셀트로온이 가장 좋죠. 시젠하고 그런 회사들이요. 그래서 지금 항원 진단 키트 미국 수출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전지라는 태양 전지라고도 얘기하죠.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전지는 이제 빛에 바로 전기를 생산하며 광전 효과를 이용해 빛을 쏘이며 반도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전력이 생산된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받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 또 플러스가 이렇게 가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서 빛 통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얘가 불이 딱 들어오죠. 여기서 불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극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반사 방지막이 있고 N형 실리콘, P형 실리콘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있죠. 요게 전공 뭐 전공 전지 뭐 그래갖고 구멍을 이렇게 메꾸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건물에 전기를 쓰게 하는 원리겠죠. 대충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태양 전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나 빛이 이렇게 쏴지면 여기 있던 응급하고 양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갔다 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른다. 전기기구를 돌린다.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음극재, 양극재가 있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하고 이 접합재가 중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가 흐른다 이거죠. 태양에 의해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전지, 태양열 전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지면은 옛날에 이렇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 태양열 이렇게 판넬을 세워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했죠. 이렇게 태양이 뜨면.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렇게 저 지붕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양열을 받아서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응용이 돼서 지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던 이제 태양광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 대성 엘텍이죠. 태양광 보일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태양광 창문, 건물의 창문이죠. 창문을 태양광 창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창문으로 하면 뭐를 중요시해야 되죠? 창문으로 하면은 투명도.
투명도, 밖에서 안이 보여야 되겠죠. 이 투명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요걸 좀 봐볼게요. 이게 최근에 이제 KETI가 개발한 LSC가 적용된 창호형으로서 요게 이제 저 태양전지로 된 창호예요. 태양전지로 된 창호고 이게 그냥 일반 창호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투명도 면에서. 물론 이제 약간 누런빛이 조금 돌긴 도네요. 네. 근데 이 투명도나 이런 거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랄까 이 태양광 창호, 태양광 창호 이런 게 앞으로 그 패시브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용될 것 같습니다. 건축이 나가려는 방향이 이런 냉난방, 극탄, 조명, 환기, 자체 공급, 제로 에너지 건축 요거를 지금 많이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제로 에너지 건축.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붕에도 이런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건물 외벽까지 이렇게 건물 외벽까지 다 태양광이 되는 유리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 유리창이 이제 요렇게 돼 있다는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이런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비바람을 막고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제로 에너지 건축이 뜬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패시브 주택이라고 그러죠. 패시브 주택. 그래서 이제 이런 패시브 주택들은 난방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 벽 같은 것도 일반 벽이 만약에 이렇다면 벽을 훨씬 두껍게 하고 또 창 같은 경우도 창문을 일반적인 이중창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삼중창 단열이 좋은 삼중창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창문도. 그래서 이 패시브 주택은 그리고 또 안에 이렇게 그 햇빛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온도가 난로나 이런 거 그런 걸 거의 없어도 그러니까 보일러 이런 걸 안 떼도 한 23도, 24도 이 정도로 집안을 한겨울에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하면 한 30분만 잠깐 보일러를 틀면은 그 온도가 자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던가 해서 거의 에너지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 제로 에너지가 근데 그것도 또 신재생 에너지로 주로 하죠. 그래서 태양광이 좀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런 주택을 이제 패시브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내부 틈도 생기지 않게끔 좀 단열이나 이런 걸 강화한 주택이죠. 그래서 앞으로 집은 좀 이렇게 패시브 기술을 넣은 그 패시브 주택들 그거와 맞물려서 자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 되겠죠. 지붕뿐만이 아니라 창호까지 보일러도 태양광 보일러 이런 개념으로 해서 태양전지 산업이 계속 그리고 효율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효율이 요만큼이었으면 한마디로 그 태양광을 잡아서 발전하는 효율을 지금 1.5배 정도 올렸죠. 그런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주식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이런 그린 뉴딜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바이든이 좀 중간에 좀 힘들 것 같다 하니까 그 전에 바이든이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 그런 쪽으로
많이 에너지를 쓸 것 같아서 시세를 줬는데 오늘 결국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대성 파인텍은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보일러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세를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 시세를 좀 많이 줬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세를 그 재료로 해서 많이 줬다는 거죠. 주봉을 보고요. 월봉을 보면 역시 월봉이 지금 여기서 이제 걸쳐 있는데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추세는 아직도 좀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번 달에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눌렀다가 다음 달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백을 할 수도 있죠. 백을. 네. 이번 달에도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이러한 게 아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성 파이텍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패시브 주택 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성 파이텍이었습니다. 네, 국영 GMN이 오늘 무지 많이 봤죠. 네, 국영 GMN 같은 경우 이 태양광 창호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서 많이 갔죠. 오늘 조정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화하고 그 계약이 있었죠. 예, 병원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도용 기사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한번 일봉, 예, 주봉, 월봉. 네, 역시 아직도 조정 구간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백을 할 확률도 이번 달에 많습니다. 지금 시세가 뭐 이렇게 하네요. 그리기가. 하여튼 뭐 좀 애매하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간에 국영 GMN도 그런 태양전지 그런 관련으로 해서 창호 태양광 창호가 이제 그 주목을 받은 거죠. 결국 그래서 시세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죠. 일봉이고요. 네, 주봉이고요. 월봉이죠. 네, 월봉, 주봉, 일봉. 지금 일봉 자체는 많이 살려놨죠. 네, 여기서 물론 이렇게 한번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었다가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트를 돌리려고 그러죠. 네. 왜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한데 밀 수도 있죠. 밀어서 이러한 긴 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봉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어차피 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5일선을 이번 주에 회복해 주는 게 좀 모양이 좋거든요. 그래서 상방일 확률이 높다. 이번 주에. 어쨌든 빼도 다시 턴해서 주봉은 이 5일선 위로 올려놓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일선 위로. 그래서 상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원풍물산도 한번 태양전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그 사업으로 나온다면 좀 시대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i3 시스템입니다. 예, i3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밀었죠. 근데 바닥에서 다시 돌리려고 합니다. 돌리려고 하죠. 돌리면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한번 때려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매물벽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오래됐고 한 4, 5개월 됐는데 이거를 이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뚫고 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뭐와도 비슷하냐면 예스넷하고도 비슷해요. 예스넷 역시도 이 긴 횡보 구간이 있어요. 주봉상 보면 확실한데. 근데 여기서 예스넷은 그냥
그냥 갈 것 같아요. SNS는. 근데 이제 i3 시스템은 시간이 좀 더 남았는지 어쨌든 한 번 더 하회해서 물량을 좀 테스트한 다음에 이렇게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i3 시스템도 지금은 적극 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i3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대성 엘텍입니다. 대성 엘텍이죠. 일봉, 주봉, 월봉. 아직 망가진 건 없지만 애매하게 걸려놨죠. 예.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하회했다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성 엘텍은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 보시면은 이 시그널이 나왔죠. 이평선들을 다 찍어줬죠. 위아래로.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물론 오늘 눌러놨지만 저는 이 눌러놓은 게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속임수. 속임수 패턴이고 다시 이제 이렇게 했다가 급등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캔들들이 나와준다는 거는 뭔가 자꾸 이제 차트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매각건이 뭐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관련해서 뭔가 그 재료가 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성 엘텍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네, 한국 큐빅입니다. 역시 바닥까지 가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죠. 예,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요번 달 월봉을 봤을 때는 조금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되죠. 그래서 요번 달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번 달에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큐빅은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네, UTI죠. 접는 그 디스플레이, 접는율이죠.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 구간이 한번 다음 주라도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라도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UTI 같은 경우 뭔가 이제 계약이 나와야 되죠. 계약이 가을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뭔가 큰 계약을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 업체나 이런 데와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UTI였습니다. 네, 파워넷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넷과 같이 뭐랄까요? S넷은 차트는 저 i3 시스템과 비슷하게 긴 횡보를 주봉상 했죠. 주봉상 긴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면에서 봤을 때는 파워넷과 같이 이렇게 파워넷 같은 경우도 요번 달에 한 이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파워넷 같은 경우 복합재료죠. 복합재료. 파워넷은 복합재료고 그래서 시세를 지금 모아서 가고 있고요. S넷 역시도 복합재료죠. 재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모이면 시너지가 발생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파워넷도 이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러놨는데 이번 달엔 다시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파워넷은 이번 달 좀 많이 상승할 겁니다. 파워넷이었습니다. 네, 인콘이죠. 인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평선을 다 찍는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다시 빠졌지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해서 뭔가 차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봉을 봐도 좀 바닥권이죠. 월봉을 봐도 역시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뭐 빌릴 가격은 별로 없다고 봐요. 계속 보유하시면 좀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예, 인컨이었습니다. 오늘 피델릭스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좋네요. 계속 바닥에서 거서 뭐 거의 손절 물량 다 받았다고 봅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 예, 역시 오늘 일봉이 이렇게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 찍었죠? 물론 장기 이평선은 못 찍었지만, 요 121선을 빼고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찍어주는 경우가,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그널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일도 아마 상승할 확률이 높죠. 이 반도체 회사로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주가 중에 좀 많이 빠진 회사인데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국의 또 제재,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였습니다. 네,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어제는 빠졌어요. 어제는 빠졌는데 올리고 빠지고 그랬는데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추세가 괜찮습니다. 추세가 괜찮아서 한번 좀 지금쯤 매수하고 좀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수렴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정할 텐데 상방을 할 확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에 만약에 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그 제2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괜찮아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차트가. 그래서 한번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주봉 보시고 또 주봉도 5일선 위에 올려놓고 있죠. 월봉을 봐도 5일선을 회복하려고 그러죠. 5일선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바이넥스도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번 달에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넵툰이 지금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지금 넵툰이 이 샌드박스하고 이 크래프톤 투자해서 이제 크래프톤이 조만간 상장을 하죠. 예, 크래프톤이 그 총싸움 하는 거, 예, 배틀그라운드인가요? 예, 그 회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도 IPO 대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업체 넵툰, 상장 게임업체 넵툰의 선구안, 요 샌드박스가 최대 넥슨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또 크래프트도 IPO 추진을 공식화했다. 크래프트.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이 어느 정도 시세를 받을 것 같아요. 시세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랄까 주가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크래프톤 투자한 거 이런 것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1% 조금 넘는 건데도 원체 크래프트 주가가 비싸갖고 굉장히 좀 수익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넵툰이 이번 달에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넵툰을 한번 좀 잘 눈여겨보자. 그런 뜻에서 한번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에는 이제 조정 구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조정이 이렇게 되면 일봉은 좀 뭐랄까 하염없이 흐를 수 있는 차트예요. 잡아줘야 되죠. 근데 이제 주봉상 봤을 때는 약간의 이런 좀 뭔가 희망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만간 매수점이 다가올 수도 있다. 매수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한 이런 선들이 이렇게 지지선들이 있죠. 그들이 지지선들의 그 바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넵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크래프트나 뭐 그런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넵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 제2의 알테오젠으로 부르는 나이백에 대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백을 얘기했을 때가 요때인 것 같아요. 예, 요때 언제쯤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2만 한 4천 원 이 정도까지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요때부터 추천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왔죠. 물론 빠진 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죽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주봉하고 월봉을 보죠. 주봉을 보고요. 주봉 보면 이제 다시 상승 차트로 완전 돌려놨어요. 월봉 역시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일봉상도 역시 쫙 빼놨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급등도 가능하다. 급등. 뭔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가시화돼서 조정은 끝났다. 이제 급등도 가능하다. 나이백이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나이백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만 원 정도에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 시세를 주면 그래도 10만 원까지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못 가면 그래도 한 6만 원, 5만 원 선까지는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선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단시간은 아니겠고 몇 달 안에 되겠죠. 나이백을 조심스럽게 좀 아직도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 2만 5천 원, 2만 4천 원대 들어갔으면 더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뭐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가 있는 주식이에요. 나이백이 조정이 끝난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이백이었습니다. 나이백을 보는 김에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같이 불리는 이제 셀리버리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심했었는데 한번 오늘 좀 상승이 있었죠. 일봉을 보십시오. 일봉 보시면 횡보죠. 네, 긴 횡보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 횡보인데 다시 이 추세를 맞춰서 어느 순간엔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요. 네, 셀리버리는 물론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한번 고를 팠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염두해 두시고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 역시도 돌리고 있죠. 월봉을 봐도 역시 5일선을 좀 못 찍어서 아쉽긴 한데 우상향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셀리버리 역시도 매수로 접근해도 고려해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였습니다. AB 프로 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이 모더나 관련주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재무 상태는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고 있고 시가총액이 현재 1,85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조금 특이한 게 나타나요. 일봉을 보시면 뭐 그냥 뭐랄까 역시 이것도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횡보 구간입니다. 근데 한번 주봉을 보시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뭔가 이 수렴 구간을 누가 엄청 잘 그려놨다는 거죠. 수렴 구간이 거의 자로젠 듯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죠? 뭔가 여기서 방향성을 정해야 될 시기가 딱 왔다는 거죠. 그게 미묘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라도 이 방향성을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횡보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횡보하기에는 좀 수렴이 너무 잘 됐어요. 방향성을 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아니 위로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쳐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월봉을 볼게요.
월봉 역시도 굉장히 누군가 그림을 참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화지 속에.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월봉이 지금 딱 붙어 있죠? 5월선에.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AB 프로도 조금 관심권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AB 프로를 좀 보면은 19일 날 대략 598원인가? 한 8원인가 뭐 한 요 정도 되는 800만 주가 상장이 돼요. 8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인가요? 하여튼 싼 거죠. 네. 이게 19일 날 대량으로 이렇게 뭐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는 데서 바이오 사업 키우는 AB 프로 바이오에 100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최근에. 요게 10월 22일 날 100억을 투자했어요. 요즘 같을 때. 그래가지고 요게 또 아주 좀 재밌네요. 전환사채로다가 요거를 이제 투자를 100억을 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 중 50억은 탑업인, 뭔가 바이오 회사나 관련된 회사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 이 탑업인이 뭔지가 좀 아주 좀 요게 산뜻하면은 주가가 쭉 상승할 확률이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800만 주 598원짜리인가 이게 상장될 때 그 전후로 아마 그 주가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요 탑업인이 뭔지요. 그리고 차트가 무언가 방향성을 정하는, 그러니까 급등이든 급락이든 뭔가 방향성을 정하는 모습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19일 전후로 아마 19일 상장되기 전이나 뭐 그때쯤 후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해서 이 탑업인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도 쏴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사채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 AB 프로바이오라는 주식을 비싸진 않은데 한번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파원의 추가 상장 11월 4일 그 얘기도 물어보신 게 있는데 파워넷의 추가 상장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양도 뭐 많지 않고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장을 해주는 거는 어느 면에서는 이제 주가의 그 뭐랄까 잠긴 물량을 좀 빼주니까 추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근데 자꾸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자꾸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발행과 이런 추가 상장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물량을 좀 처리해 줌으로써 좀 주가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풀리는 거는 뭐 누군가는 잡겠죠. 올릴 마음이 있으면. 예, 근데 파워넷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무너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그 물량들이 소진되면서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상방으로 모양을 이제 틀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는 종합 시황을 가끔씩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이번 주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죠. 예, 그러면 그냥 가고요. 다음 주에 좀 한번 좀 조심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개별주 중에서 뭔가 조금 그래도 시세가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좀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부터 뭔가 시세를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 시세를 좀 안 주거나 약간 조금 그런 주식들은 오늘은 조금 이제 언급을 자제했고요. 다시 어쨌든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낮으면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계속 끝난 듯 하면서 오늘도 조금
가는 듯 하다가 이제 다 빠지고 그랬는데, 한번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약간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 물론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아요. 근데 뭐 원체 종목을 좀 그래도 일부러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제가 말하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급등이나 뭔가 시세를 주려는 그러한 주식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잘 고르셔서 좋은 시세를 좀 받아서 좀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